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별리사입니다. 저는 평소에 업무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저는 좀 마우스를 덜 쓰고 어떻게 하면 이 반복 단순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좀 그런 팁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단축키를 사용하는지, 어떤 반복 작업을 어떻게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팁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축키 세션에서는요, 조금 기본적인 원래 워드의 기본 단축키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저희가 문장에서 막 커서를 이동할 때 화살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띄어쓰기 단위로, 그러니까 한 단어 단위로 이동해야 편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단어 단위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단어 단위로 블록을 지정해야 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은 쉽게 블록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채로 화살표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요, 단락 단위로 커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예시 문장을 가져와 봤고요. 크게 지금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이 있죠. 단락 중간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19를 뭐 18로 바꾸는 이런 수정을 하고 있다가 단락 처음으로, 그러니까 커서를 여기로 옮기고 싶으면 여기 있는 커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컨트롤 누른 채로 위 화살표를 하면 바로 이 단락에 처음 시작으로 커서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채 또 아래로 가면은 그 아래 단락,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누른 채로 화살표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단락 단위로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쉬프트는 항상 블록 지정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른 채로 아래 하면은 이 단락 전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유용한 단축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건 컨트롤 엔터인데요. 저희가 문서를 작성하다가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1번과 2번 챕터가 나눠져야 할 경우 이 2번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2번 앞에서 이렇게 엔터를 많이 쳐서 언제까지 쳐야 되냐, 이렇게 쳐서 엔터를 많이 쳐서 넘기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 앞에 있는 이 1번 내용을 뭐 추가를 하게 되는 경우 2번이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밀려버린단 말이죠. 이거를 나중에 최종 점검할 때 캐치하면은, 수정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이걸 누락하게 되면은 원래 의도했던 문서의 틀과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엔터를 쳐서 페이지를 넘기지 마시고요. 페이지를 넘기려는 그 시작점 앞에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에 아무리 뭐 어떤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얘는 그 뒤에서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깔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축키는 가운데 정렬 컨트롤 E인데요. 저희가 가운데 정렬을 보통 언제 쓰냐고 하면은 문서의 제목이나 표 안에 있는 머릿말들을 가운데 정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항목 1, 항목 2, 항목 3, 내용 3, 내용 2, 내용 1,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 항목, 이 제목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으면 블록 지정한 이후에 컨트롤 E 하면은 가운데로 정렬이 쉽게 됩니다. 컨트롤 E 은근히 사용을 많이 하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 다음 단축키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아주 쉬운 단축키인데요. 키우거나 줄이려는 글자에 블록을 지정하고요. 컨트롤, 이 대괄호라 그러죠. 대괄호를 이렇게 누르면 작아지고 이렇게 누르면 커집니다. 한 포인트씩 커지기 때문에 내가 몇 번 누르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포인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업계에 따라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이 뭐냐 하면은 이 문서에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 삭제한 내용을 이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켜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trl Shift E를 누르면 켜지고요. 단축키를 까먹으신 분은 여기 검토해 보면은 변경 내용 추적 요 기능입니다. 요게 Ctrl Shift E랑 똑같습니다. 자, 제가 Ctrl Shift E를 눌러서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켜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추가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추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는 것도 이렇게 남기 때문에 수정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은 Ctrl Shift E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단축키는 Ctrl Shift M입니다. M이 메모의 앞글자죠. 메모를 다는 단축키입니다. 자, 여기 블럭 지정한 곳에 메모를 달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새 메모를 누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최대한 모든 것을 키보드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고 Ctrl Shift M을 Ctrl Alt인데 잘못 써놨네요. Ctrl Alt M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새 메모를 답니다. 그리고 이 메모의 내용을 확정하려면 그냥 엔터가 아니라 Ctrl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메모가 이렇게 달리죠. Ctrl Alt M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완전 개꿀팁입니다. 직전에 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단축키 F4. F4를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요. 이 어떤 문서의 초안이 완성됐을 때 서식을 반복적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어떤 이제 표에서 셀 병합을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반복적으로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거나 어떤 기능을 해야 될 때 F4를 쓰면은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자, 이런 식의 표가 있고요. 여기 2칸, 여기 3칸을 셀 병합을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고 오른쪽을 클릭해서 셀 병합을 하겠죠? 셀 병합을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셀 병합하고 싶다 그러면은 F4, 이만큼을 하고 싶다 F4, 이만큼을 하고 싶다 F4를 계속 누르면은 그 전에 했던 셀 병합이라는 내용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합니다. F4 꼭 많이 써주세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 단축키도 이거는 알고 계신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영어를 쓰는 상황에서 특히 어떤 문장을 전부 영어 대문자로 표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 아주 편한 단축키입니다. 블록을 지정하고 Shift F3를 누르면 원래 소문자로 쓰여 있는 문장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뀐 버전이 생기고 한 번 더 누르면 전부 대문자로 바뀌는 버전이 생깁니다. 라는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문장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블록 지정하고 Shift F3 이렇게 하면 전부 대문자로 한 번에 바뀌고요. 다시 Shift F3을 다시 누르면은 전부 소문자로 바뀌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첫 글자,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뀝니다. 자, Shift를 누른 채로 F3을 이렇게 반복해서 누르면 순서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찾기 어려운, 그치만 알면 굉장히 편리한 단축키니까 꼭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단축키는 서식 복사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문서의 계층, 그 중요도의 계층을 나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 밑줄도 없이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은 밑줄에 빨간색,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내용은 색깔을 이런 파란색의 형광펜에, 그 다음에 밑줄 볼드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중요도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표시된 문장의 서식을 이제 여기저기 적용하고 싶을 때 똑같이 하려면 글자 색도 바꿔야 되고 볼드, 밑줄, 하이라이트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정된 서식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서식만. 어떻게 하냐면 서식을 복사하려는 곳에 블록을 지정하고요. Alt, Ctrl, C를 누릅니다. 그럼 서식이 복사가 된 거고요. 적용하려는 문장에 블록을 지정하고 Alt, Ctrl, V를 누르면 이렇게 서식이 한꺼번에 적용이 됩니다. 진짜 실무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고 항상 워드 틀면은 거의 항상 쓰게 되는 단축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제가 사용하는 편의 기능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페이지를 길게 보고 있을 때 페이지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머릿말, 꼬릿말을 안 보이게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된 문서를 같이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문서에서 지금 머릿말 부분, 꼬릿말 부분이 페이지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1페이지 가장 끝부분이랑 2페이지 시작 부분이 연결이 안 돼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여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낭비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럴 때 이 테두리에 커서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공백을 숨기려면 2번 클릭합니다 라는 안내 팝업이 뜨죠. 안내 메시지가 뜨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요. 오, 머릿말이 사라졌습니다. 와우. 그러면 이 문서의 이 내용만을 쭉쭉쭉쭉 연속성 있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페이지 단위로 문서를 다시 확인하려면은 다시 여기에 커서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커서가 바뀌고 공백을 표시하려면 2번 클릭하라는 이 메시지가 뜨는데요.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저는 보통은 굉장히 긴 문서를 자주 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머릿말, 꼬릿말은 숨기는 편입니다. 이거는 완전 사용자 맞춤형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많이 내는 오타가 아마 있을 거예요. 타자를 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주 나오는 오타가 있을 건데요. 저는 어떤 좀 반복적으로 오타가 생기는 단어가 뭐냐면 이때를 이 디귿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디귿을 누르게 되는데 이 애도 같이 쉬프트를 눌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라는 오타를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처럼 이때라고 썼지만 이때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동 고침 옵션을 등록해 놨기 때문인데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파일, 옵션, 언어 교정의 자동 고침 옵션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미 이때를 여기 등록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겠습니다, 겠습니다를 쌍시옷을 써야 되는데 이 겠습니다가 습관이 돼서 항상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표준어 겠습니다로 알아서 고쳐줘라 하는 이 내용을 여기에 추가를 해놓으면은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추가를 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제가 겠습니다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겠습니다라고 자동으로 고쳐집니다. 근데 이 자동 고침 옵션을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얘는 단어 단위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겠습니다를 하더라도 스페이스를 눌러도 안 바뀌고요. 아까 지정해 놓은 단어 그대로 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겠습니다를 단독으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은 언어 교정 자동 고침에 겠습니다를 추가해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쓰는 하겠습니다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추가해야 훨씬 잘 써먹겠죠? 네, 요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을 꿀팁은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그림을 이 워드에 붙여넣고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붙여넣기를 하는 옵션에 관련된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그림을 하나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지금 개체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워드에 붙여 넣어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컨트롤 C 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 요소가 다 살아있는 상태로 붙여넣기가 되는데요. 이러면 워드에서 이 요소가 클릭이 따로따로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 눌러서 이 원래 형태와 달라지게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편집을 파워포인트에서 다 끝낸 최종 상태의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 그림을 워드에서 수정할 일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그림을 이 상태가 아닌 얘네가 묶여져 있는 상태로 붙여넣기를 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자, 복사는 그대로 한 다음에요. 여기에 붙여넣을 때 여기 보시면 붙여넣기에 원본 서식 유지, 대상 테마 사용 말고 그림으로 붙여넣으면 이 요소가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병합이 된 채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축소할 때도 훨씬 더 깔끔하게 한꺼번에 축소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까 같이 요소가 다 따로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면 만약에 이거의 크기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 얘네와 얘네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클릭한 상태에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할 때 그림으로 붙여넣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자, 여기에 붙여넣기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해도 되지만 제가 단축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컨트롤 V를 하고 여기 보시면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 화살표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V를 누르고 컨트롤을 한 번 더 눌러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은 그림으로 붙여넣기 엔터.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 꿀팁은 뭐냐면 문단에 표처럼 테두리를 넣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 표를 넣는 게 아니라 테두리 기능을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표를 넣어도 되는 상황이라면 표를 넣으면 되는데요. 표를 넣기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표를 넣기 어려운 상황에서 테두리를 치고 싶다 그러면은 테두리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자, 여기에 테두리를 치고 싶다. 그러면은 자, 표를 만든다 그러면 삽입에 표 한 칸짜리 표를 만들고 이 내용을 여기에 쓰면 이렇게 테두리가 되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에 블록을 지정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표 모양이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이게 제가 블록 지정한 내용이 표가 아닌데 표처럼 여기에서 테두리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둘이 표로 만든 것과 테두리만 생성한 것은 사실 보기에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얘는 그냥 이 문단에 테두리를 그려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워드 안에서 표를 정말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편리하게 쓰는 기능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표에서 행을 추가하려고 하는 상황. 자, 행을 추가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만들어진 표에서 표 안에 아무 데나 커서를 놓고 표 레이아웃에서 이 아래 행 삽입 뭐 이런 걸로 행을 추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단축키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단순한 행 추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만약에 이 표 아래에다가 이 밑에다가 칸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기 보시는 여기 이 오른쪽 여기 보이세요? 이 커서 모양? 여기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하면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커서를 두고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 칸 위 칸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으면 이 칸 위 칸은 이 칸 아래 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칸 끝에다가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이 행을 추가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거죠. 표에서 행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삭제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두 번째 행을 삭제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행을 커서를 두고 표 레이아웃에서 삭제해서 행 삭제를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빠르게 직관적으로 삭제를 하고 싶으면
이 행 전체를 블록을 지정하고요. 자, 여기서 딜리트가 아니라 백스페이스를 눌러야 이 표 자체 구조가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요, 내용만 지워지고 틀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지금 틀 자체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행 전체 삭제 해야지 이렇게 구조가 삭제가 됩니다. 백스페이스와 딜리트 잘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꼼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표에서 기본적인 단축키 중에 하나는 이제 탭 단축키인데요. 이 칸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 칸에서 커서를 다음 칸으로 넘기고 싶을 때 탭을 씁니다. 이 칸에서 이 전 칸으로 넘기고 싶을 때는 Shift 탭을 쓰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자, 지금 커서가 여기 있는데요. 탭을 누르면 다음 칸, 여기에서 Shift 탭을 누르면 이 전 칸으로 커서가 이동하는데요. 지금 커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선택되면서 커서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커서 이동을 할 때 탭을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표 안에 있는 내용을 선택할 때 탭을 씁니다. 요거는 아마 한글 프로그램을 같이 써보신 분들은 이해할 텐데, 한글은 이제 표 안에 셀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워드는 이 표의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선택할 때 여기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A를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선택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표 안에 있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 문서의 일부분이라고 취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컨트롤 A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 안에 있는 내용과 밖에 있는 내용이 다 선택이 돼버리게 되는데요. 표 안에 있는 내용만 전부, 이 셀 안에 있는 내용만 전부 선택할 때에는,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전 탭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전체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커서를 이 전 칸에다 커서를 두고 탭을 눌러서 이렇게 다음 칸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꼼수를 씁니다. 여기에 커서를 두고 탭을 눌러서 이 내용을 전체 선택해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저만의 단축키를 워드에 저장을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제 손에 익어버려서 뭔가 컴퓨터를 처음 세팅하거나 할 때 이 단축키 설정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단축키가 설정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거랑 제가 단축키를 다 세팅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거랑 조금 업무 효율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이 자기만의 어떤 손에 익는 단축키가 있으시다면 그 단축키를 워드에 등록을 해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단축키를 어디서 설정하느냐, 이걸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자, 같이 가볼게요.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서 바로가기 키 사용자 지정. 자, 이걸 누르면요. 지금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워드 화면의 이 맨 위에 있는 이 탭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 탭 안에 있는 세부 기능들이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기능들의 설명이 이 밑에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정해 놓은 단축키 중에서 좀 편리하다, 여러분들도 쓰시면 좋겠다 하는 기능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축키는 지금 이 문서에서, 자, 이제 페이지의 여백을 보는 스타일로 바꿔볼게요. 아무리 줄여도 한 세로줄에 한 페이지밖에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축소를 하면, 제가 쓰는 이 모니터에서는 이 워드가 이렇게 한 페이지만 있으면 좀 뭔가 낭비되는 것 같고요. 최소 이 정도로 이 두 페이지가 나오면 저는 딱 좋더라고요. 두 페이지, 제가 방금 단축키를 쓴 건데 어떤 단축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한 줄이 아니라 두 페이지로 표시되게끔 하는 이 단축키를 저는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단축키를 같이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두 페이지 보기라는 기능이 영어로 뭔지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아까 그 설정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먼저 알아두시고 이걸 찾으러 가봅시다. 두 페이지 보기 기능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보기 탭에 있고요. 이 오른쪽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 뷰, 줌, 투 페이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클릭을 하고요. 지금 저는 이미 제가 지정을 해놔서 여기에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상태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새 바로가기 키 이 부분에 커서를 두고요. 여기다가 누르고 싶은 단축키를 누르는 겁니다. 저는 컨트롤 숫자 마이너스, 왼쪽에 있는 숫자 0 옆에 있는 마이너스 말고요. 저는 텐키리스가 아니라 이제 풀배열 키보드를 쓰니까 오른쪽 숫자 패드에 있는 마이너스를 쓰는 게 뭔가 손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키를 하고 지정하고 닫기를 하면, 확인을 하면은 자, 이 기능이 지정이 된 겁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보이는 상황으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드릴 단축키는 뭐냐면 하이라이트 표시, 이 형광펜 표시, 이 하이라이트가 하이라이트니까 H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컨트롤 H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지정하고 컨트롤 H 누르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다시 컨트롤 H 하면 하이라이트가 해제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보이죠? 홈 탭에 있습니다. 여기 홈 탭에 A, B, C, D, E, F, G, H에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컬러 피커, 지금 컨트롤 H로 제가 해놨죠. 네, 컨트롤 H로 여러분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컨트롤 H를 이렇게 누르시고, 이게 영어로 CTRL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여기다가 커서를 두고 컨트롤 H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지정, 닫기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찾기랑 찾기 바꾸기 기능을 구분해서 쓰거든요. 찾기는 뭐냐면 이 문서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고 싶을 때 이 왼쪽에 탐색창을 열어서 찾는 걸, 요걸 찾기.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 창은 뭐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찾을 내용 그리고 바꿀 내용, 홍인지 크크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 찾기 바꾸기 창을 열게 됩니다. 저는 아까 그 탐색창도, 요 탐색창도 자주 쓰고 그 다음에 요 찾기 바꾸기 창도 자주 쓰는데요. 이것도 제 손에 있는 단축키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 찾기 왼쪽에서 이 탐색창이 나오는 찾기는 컨트롤 F로 기본으로 워드에서 지정이 되어 있을 건데요. 찾기 바꾸기 창은 아마 기본으로 다른 단축키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처럼 컨트롤 K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만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찾기 바꾸기 창은 홈 탭에 있습니다. 홈 탭에 A, B, C, D, E를 찾으시고요. 에디트, 리플레이스, 이게 찾기 바꾸기입니다. 찾아 바꾸기, 이 기능은 저는 컨트롤 K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꿀팁 단축키는 뭐냐면 저희가 특수문자 기호를 삽입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워드에서 기호를 삽입할 때는 이제 삽입해서 여기 기호 표시 눌러서 많이들 삽입하실 텐데요. 저는 그 워드도 많이 쓰는데 한글도 종종 쓰거든요. 근데 한글에서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단축키가 한글은 컨트롤 F10이에요. 그래서 저 워드도 그냥 똑같이 컨트롤 F10으로 제가 지정을 해놔버렸습니다. 컨트롤 F10 누르면은 이 기호창, 특수문자 창 이런 게 뜨도록 설정을 해놨는데요. 한글이랑 워드 둘 다 많이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통일시켜 놓으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기호 특수문자 삽입은 삽입 탭에 있고요. 삽입 탭에서 인서트 심볼입니다. 이 키를 저는 컨트롤 F10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워드 꿀팁들을 진짜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꿀팁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워드 작업을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제가 어떻게 쓰는지 꿀팁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